안녕하세요. 정통 자전거 팟캐스트. 자전거 편력 팟캐스트. 아직은 이름을 짓지 못한 팟캐스트. 임시 진행을 맡은 자전거길 디자인 연구소 발칙한 김 소장입니다. 와.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전거 생활 유병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기자전거 회사에서 일하는 여성 메케닉 이혜주 주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짜가 어떻게 되죠? 오늘은 2016년 10월 4일 첫 녹음 개신날입니다. 네. 오늘은 전인권 선생님 탄신일 기념으로 첫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네. 금강 라이딩은 폭파됐다고요? 아, 그렇죠. 이게 한 일주일 전에 원래 잡혀 있었던 일인데 이제 어느 분이 이제 금강 개인적으로 교통수단 이용하기 조금 어려운 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차로 픽업해서 원래 당일치기로 다녀올 예정이었는데 비가 온다고 해서 전날 폭파돼서 아쉽게도 그날은 집에서 잤습니다. 비를 맞으면서 했어야 되는데. 그래요. 우리가 그래야지 그림 나온다 그랬는데. 네, 당사자분이 안 간다고 해서 제가 갈 수가 없더라고요. 차가 없어서. 차가 없으면 이게 문제예요. 네. 차를 먼저 사야 돼, 네, 자전거보다. 그렇죠. 역시 툴레를 끼려면 차가 있어야 돼요. 면허가 있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언제쯤 차를 살까요, 우리는? 저는 사실 이렇게 라이딩 계획 없었는데 2일쯤에 왜냐면 연휴 내내 비 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2일날 돼서 보니까 다음날 갤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비도 생각보다 안 오고. 그렇죠. 토요일부터 좀 쨍쨍했죠? 네, 그래서 일요일부터 쨍쨍했구나, 일요일부터. 그쵸, 일요일부터. 많이 올 줄 알았는데 뭐 그렇게 쏟아지지도 않고 다음날 좀 갤 것 같아서 아침에 개면 일어났을 때 개면 자전거 타야겠다. 네. 일어났는데 날씨 진짜 좋은 거예요. 저희 집에서 북한산 도봉산 이렇게 원래 보이는데 미세먼지 끼거나 이런 날은 아예 안 보이고 그러니까 보이는 산이 어느 정도 있느냐 몇 개가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날씨 저는 미세먼지 이렇게 측정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진짜 깨끗하더라고요, 시계가. 그래서 타러 나가야겠다 이래서 어제 자전거 타고 왔죠. 우리는 다음에 사직동으로 이렇게 올라가 보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제 보통은 저 아리안고기로 다녔었는데 어제 성북동 쪽으로 올라가가지고 갔었어요. 제 병훈 씨한테 어릴 때 별로 안 길던데요 이랬잖아요. 네. 취소합니까? 와, 어제 막 힘들어 죽겠다 이 정도는 아닌데 생각보다 되게 길더라고요. 아리랑고개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그쪽으로 팔각정까지. 아니요. 그 교수촌 지나서 이렇게 가는 길 말고 성북동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아리랑고개에서 올라가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성북동은 이렇게 중간에 가지가 되는 거죠. 성북동. 네. 길상사에 있는 초입에서 올라가기 시작해서 좀 오른쪽으로 이렇게 꺾어서 쭉 올라가다가 그 길을 만나요. 네, 맞아요. 만나서 맞아요. 이제 팔각정으로 가는데 고기를 탔는데 성북동 올라가는 그 맨션들 되게 많은 그쪽에 경사가 엄청나지 않나요? 예전엔 몰랐거든요. 네. 그렇게 못 느꼈는데 어제 경사 오랜만에 장난이 타서 텐데. 그런지 아니면 자전거도 일부러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자전거 중에 가장 가벼운 거 MTB긴 하지만 그거 가지고 나갔는데 몸이 무거워서 그런가? 좀 힘들더라고요. 아니면 생각보다?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그럴 수도 있어. 아니 근데 자전거 탄 사람 저밖에 없었어요. 그 동네 원래 걸어다니는 동네도 아니잖아요. 원래. 그렇지. 네, 다 버스 타고 버스가 아니라 차 타고 다니는 동네인데 저 혼자 자전거 타고 올라가고. 그래서 어디까지 가셨어요? 팔각정 갔다가 팔각정. 부암동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근데 힘들었죠? 아니 힘들었는데 제가 했던 말이 있어가지고 끌바는 도저히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올라갔죠. 그거는 올라갔고 이제 저는 더 충격이었던 게 오르막이 아니었어요. 팔각정 갔다가 내리막 내려오는데 내리막이 무섭더라고요. 저 너무 저한테 충격이었던 건 그거였거든요. 예전에 훨씬 빨리 달리고 이럴 때도 어릴 때 그 아리안고개 내려가는 길 내려가면 진짜 가파른데 브레이크 안 잡고 막 거기 막 이렇게 쌩쌩 내려가는 게 그게 좋아가지고 일부러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반대편이 좀 더 만만하잖아요. 내려오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늙은 거지. 나이는 못 속이는군요.
그런가 봐요. 그래서 더 자주 타야겠다. 이게 아 근데 그게 샥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출렁출렁하니까. 그런가? 네. 저는 로드 타면 더 무서울 것 같은데. 저는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북악. 우리 어떤 날짜 곳인지. 잡을까요? 네, 저는 한 번도 안 그럽시다. 가봐서. 북악 아리랑 고개로 해서 한번 갑시다. 아 그러면 아리안고개 내려가는 거? 아리랑 어때요? 고개로 올라가서 올라가는 거? 네. 그 북악 스카이 쪽으로 내려와서 네. 부암동에서 커피 한잔 합시다. 그러시죠. 제가 안 가면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걸까요? 아니 근데 아리안고개에서 올라가면 혜주 씨 너무 멀까 봐. 아 네. 거기까지 아리랑 가야 고개까지 되잖아요. 와야 그래서. 되니까. 네. 아니면 그러면- 어차피 돌아가는 거랑 똑같다고 보면 그렇죠. 네. 저는 어디든 자전거만 타면 갈게요. 이분이 제일 힘을 빼놔야 되는 사람이. 맞아. 그러니까. 전 집에서 살살 갔다가 거기서 힘을 쏟고. 그렇죠. 아, 저 MTV인데? 불리한데? 괜찮아요. 제가 그렇지 있잖아요. 않습니다. 요즘 하는 게 살찌는 것밖에 없어서 어필이 무섭습니다. 로드. 저는 불리한데? 아닙니다. 저는 소장님이 무서워요. 벅벅벅벅 밟고 올라가실 것 같아서. 그 사이에 제가 허벅지 단련을 좀 해놔야겠네요. 따릉이로. 네, 따릉이로 한번 거기를 그렇지. 매일매일 가면. 따릉이가 트레이닝 머신으로는 짱이지. 저희 집 아, 따릉이는 그러겠네요. 지금 상상의 자전거예요. 도대체 어떤 자전거지? 어떤 거지? 되게 궁금한데요. 계속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거 거치하는 거나 이런 게 좀 신세계였어요. 연결 거치가 처음에는 이거 뭔 말인가 했거든요. 단독 거치, 연결 거치 뭐 써 있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연결 거치가 뭐야? 막 이랬는데 연결 거치 돼 있는 거 딱 보고 이게 연결 거치구나 딱 알았어요. 네, 그 거치대 수보다 많았을 때 마지막에 거치돼 있는 거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그러니까 마지막에 거치돼 있는 자전거가 거치대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전거끼리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주차하는. 해서 그게 그러니까. 연결 거치. 네. 제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이거 어찌 다 차면 어떻게 이랬는데 네, 저도. 역시 바보가 아니야. 걔네가 맞아요. 만드는 서울시 애들이 바보가 아니더라고. 그쵸. 그리고 여러 나라 아마 돌아다니면서 그거 봤을 텐데 모범 사례 많이 보고 했을 텐데 역시 먼저 그런 거 다 겪은 선진국에서 베끼어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제가 사실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게 이 자전거 길 디자인 연구소에서 길이나 이런 거 정말 잘 만들고 정책이나 이런 거 잘 만들어서 다른 나라에서 베껴갈 수 있는 모델이 되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근데 그만큼 사실 잘 만들고 제가 싶어요. 오늘 여기까지 오면서도 생명의 위협을 한 5번 정도 느꼈는데 그렇죠. 따릉이는 진짜 많아졌는데 따릉이로 다 인도를 타더라고요. 사람들이. 그쵸. 그게 좀 그랬지. 길이 또 넓은 길도 있는데 좁은 길에선 서로가 불편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거 보면 보행자랑. 좀 그리고 자전거가 사람이랑 부딪혔을 때 자전거가 어찌됐든 피해를 더 해줘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항상 위험에 노출이 되는 것 같아요. 따릉이 자체도 만들어 놓은 거는 이렇게 그러니까. 좋은 의미인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그런 대책이나 이런 게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네. 그런 의미로 아직 따릉이를 핑계 같은데? 아무튼 좀 길 좀 자전거 우선도로가 무슨 딱 가다가 자전거 우선도로 시점이라고 나와가지고 자 이제부터 자전거 우선도로구나 하고 딱 탔는데 300m 금방 갔는데 끝났대. 끝나죠. 300m 갔는데 자전거 우선도로 종점이래. 아니, 저 일단 그게 왜 있는지 모르겠고요. 저는. 의미가 네, 저도 이렇게 타다가 보면 자전거 우선도로 정말 나와요. 이렇게. 네. 이렇게 자전거 우선도로 화살표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두 개 사람 그려져 모양으로. 있고. 네. 그 다음에 자전거 우선도로 이렇게 써 있는데 일단 차들이 저를 우선하지 않고요. 그니까 저도 이건 뭐지? 무슨 의미지? 내가 왜 이게 자전거 우선도로가 왜 있는지 모르겠는 타면서도 그리고 그 표시 자체도 지워져 있는 경우 되게 많고 그만큼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나마 나오면 나는 그런 생각이 있어. 그래 여기서 죽으면 좀 덜 보험료가 더 나오겠지 막 이런 거. 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게 참 웃기더라고요. 마치 그냥 자전거 길 이렇게 그려놓고 없어진 것처럼. 난 상하이보다 우리나라가 자전거 타기가 안 좋다는 게 상해가 더 좋대요? 제가 얼마 전에 상하이 갔다 왔거든요. 네. 근데 자전거 도로가 진짜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랬었나? 옆에 한 차선이 네. 다 자전거 도로더라고요. 자전거랑 근데 자전거만은 아니고 이제 보행자랑? 오토바이? 전기 오토바이 이런 애들. 근데 전기 오토바이가 되게 느려요. 한 20, 30, 40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애들이라
자전거랑 그냥 다 같이 다니더라고요. 제 친구가 이번에 자전거 사가지고 회사를 자전거로 출퇴근한다는데 진짜 안전해서 핸드폰을 보고 자전거를 타고 다닌대요. 상해에서요? 네, 상해에서. 와.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진짜 자전거 도로를 보면. 근데 저는 보통 자출할 때도 그렇지만 자전거 도로는 네. 인도도 돼요. 사람들이 그쵸. 구분이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요즘 특히 이어폰을 많이들 듣잖아요. 아무리 배를 누르고 아무리 소리쳐도 못 들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정말 코앞에 와서 그냥 멈춰서 끌고 가는 경우가 다반사거든요. 네. 더군다나 사람들이 밤에 퇴근할 때는 자전거 도로에서 안 보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플래시를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네. 그쵸. 너무 이거는 정말 자전거 탈 때는 항상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타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네. 언제 피해자가 될지, 언제 그렇죠. 또 가해자가 될지. 모르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네. 참 많이 자전거에- 저희가 개선을 할 수 있게끔 서로 힘을 모아 밖에서 들을. 그죠. 그렇죠. 그렇죠. 서울시 공무원들 이거 다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전국의 듣는 공무원들 날까지. 다 들어야 되는데. 맞아. 한마디 한마디. 근데 자동차 도로 탈 땐 꼭 마스크 하세요. 자동차 도로로 자전거 타고서 네. 그러니까 공도에서 차고 나서 물티슈로 이렇게 닦잖아요. 뭐 새카매요. 얼굴 닦으면 그래요? 매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래서 다른 암은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 전 폐암이나 이런 게 늘 걱정되더라고요. 저도 도로에서 항상 네. 자전거를 타니까 그리고 보통 막히는 곳이 버스 뒤잖아. 버스 네, 그쵸, 뒤에 그쵸. 막히게 맞아요, 돼. 맞아요. 거기에 외연이 그죠. 장난 아니죠. 맥케암은 정말 네. 세상의 쓴맛을 보고 싶다. 서울 길거리에서 자전거를 타라.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게 빨리 진짜 전기차로 다 바뀌면은 네. 자전거 타기 진짜 쾌적할 것 같아요. 진짜 전기차로 다 바뀌면. 건강해지려고 타는 건 아닌데 저는 그건 아니지만 그런 효과를 누리고자 많이 하잖아요. 근데 효과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네. 생명이 줄고 있어요. 생각보다 자전거를 타는 건 네. 남녀노소 불구하고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많이들 타는데 네. 그에 비해선 제대로 정립된 게 얘기를 해보니까 크게 뭔가 와닿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법이든 말씀하신 것처럼 뭐 타면서 이런 애로사항들이 옛날부터 분명히 자전거를 탔을 텐데 네. 이런 거를 누가 건의하거나 얘기를 하지 않으면 항상 이 제자리 걸음인 게 좀 아쉽네요. 네. 자전거 비싼 거 사면 네. 산 거 알면 혼나니까 아. 사서 이게 안 보일 순 없잖아요. 자전거는 그죠. 부피가 크니까 싼 거라고. 네. 왜 자전거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싼 건지 비싼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광고 그죠. 한번 봐서는. 저희 아버지도 엄마한테 속였죠. 죄송해요. 저도 속였어요. 저는 말씀 안 들었어요. 방에 웬 새 자전거가 있나 하실 거예요. 근데. 근데 저는 자전거를 한 번에 빡 산 게 아니라 네. 부품을 하나 사니까 이게 엄마가 처음엔 뭐가 자꾸 이렇게 오냐 하더니 이게 다 모여서 이 자전거가 된 거야 했더니 가격은 안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님은 아마 상상 못 하시지 않을까요? 그 정도인지는? 그렇겠죠. 그쵸? 네, 들어간 금액만큼 그렇죠. 이 한 대에 그 금액이 들어갔으리라고는 상상을 못 하실 것 같은데요. 전혀 못하겠죠. 아버님은 얼마대로 얼마로 속이셨어요? 아빠 거가 한 500인가 600인가 했는데 네. 200만 원으로 반 이하로. 네. 그랬죠. 어머님이 속아주신 게 아니고요? 아니요, 근데 사실 200만 원짜리랑 600만 원짜리 갖다 놓고 뭐가 더 비싸냐고 잘 물어보면 몰라요. 모르죠. 구동계를 모르니까. 모르시- 아니, 그러니까 외관이 있었네. 화려한 걸 아마 찍지 않으실까. 네. 자전거 그럴 모르시는 수도 분들은.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거의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네. 그죠? 대부분 먼저 보는 게 프레임이지 구동계를 보지는 않으니까 네. 잘 모르시면. 네. 몰라요. 제 자전거는 심지어 내 자전거 뭐 이런 고물딱지를 빨리 팔아버리라 그랬어. 그럴 리가. 저 아는 분도 속이셨대요. 네. 제가 가서 보니까 LX라서 100만 원은 분명히 넘겨주고 샀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아내분께서 저한테 저거 팔려 그런다고 아니 버릴라 그런다고 저거 짐대 가지고 버릴려 그런다 그래서 이걸 왜 버려요? 그래서 이거 엄청 비싼 자전거인데 이래가지고 들키셨거든요 그분이.
얼마쯤 하냐고 100만 원 넘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거짓말했냐고 나한테. 저는 그런 얘기 있었어요. 저희 대표님이 이제 저희 보통 이제 카드를 긁을 때마다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결혼하신 분들이에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남편들은 아내한테 걸리지 않기 위해 할부를 이용해요. 무이자 몇 개월 나눠서 계산을. 그러니까 한 번에 뭉태기로 카드 명세서가 날라오면 이제 아내들이 의심을 하고 싸움이 시작된다고 네. 할부를 6개월, 12개월, 이게 10개월을 얼마나 정말 슬퍼.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화를 막 설명을 해주시는데 제가 옆에서 듣다가 재밌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남편분이 이제 아내분한테 속이셨어요. 70에 주고 샀다고. 네. 근데 이제 뭐 그 고비였나 봐요. 네. 근데 이제 아내는 이제 당장에 이제 뭘 하려다가 이제 남편이 이거를 이거 얼마 안 있다가 아이고 뭐 그냥 갖다 팔거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나 봐요. 필요 없다는 식으로 그냥 네. 신경 굳이 쓰지 말아라. 근데 어느 날 없대요. 네. 눈에 보이지 않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딱 한마디를 했대요. 여보, 내가 이거 장터에 70에 올렸어. 그러고 나서 남편이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나 잘했지? 애누리 없이 70에 냈어. 그렇게 해서 정말 없어진 거예요. 깔끔하게 70에. 그런데 이제 남편분은 이제 거기서 이제 아내분한테 결국은 사죄를 하면서 네. 전화번호를 알아내셨나 봐요. 네. 구매자에게. 네. 그렇게 해서 다시 곱을 주고 갖고 오셨대요. 아, 네, 그런 얘기 들으면 거짓말하면 안 되긴 하는데 아내분은 되게 자연스럽게 나의 고물을 70에 줬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정말. 자전거도 마음대로 못 사고. 역시 혼자 살아야 돼요. 근데 정비는 어떻게 배웠어요? 진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웃긴데 지금은 되게 네. 웃어 넘길 만한 얘기예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선생님한테 되게 정비를 배우는 날이었어요. 네. 둘째 날이었나 첫째 날이었나 이제 아무것도 기계에 대해서 모르고 공구를 잡는 것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네. 근데 이제 나름 그런 게 있잖아요. 난 모르니까 조금만 이해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사람들은 있잖아요. 네. 이제 선생님께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배웠던 선생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얘기를 하셨었어요. 제가 왜곡되게 기억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혜주 씨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셨던 제 기억은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내가 도대체 뭐가 심했을까? 나는 지금까지 공부에 대해서 알아온 게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그래도 하나라도 더 공부를 만져보고 가르쳐 주시니까 네. 학원에서 그렇게 해서 또 배워가는데 와 이건 또 이제 실전으로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한마디로 욕 먹으면서 배운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욕을 안 먹으면 기억이 잘 잊혀지더라고요. 어르고 달래봤자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뭐 군대 얘기인 줄. 근데 확실히 남자판이라는 게 좀 이렇게 조금 엄하게 하는 것도 있는데 군대에서도 네. 엄하게 길들여야 잘 따라온다고 하는 것처럼 좀 너무 어르고 다루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좀 스파르타가 저한테는 좀 도움이 된 케이스 같아요. 근데 다루는 것만 달라요. 못 다루는 건 아직은 못 다뤄. 스파르타로 해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기죽지 않는 성격이라서 그래요. 기죽는 사람들은 맞아요. 스파르타로 가르치면 겁나서 이걸 이제 접근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근데 뭐 그렇게 하든 말든 근데 모르는데 어떡하라고 이런 그렇죠. 태도여야지 그게 가능한 거고 오히려 자극이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원동력이 조금씩 되는데 기죽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못 배우죠. 그럴 수도 있긴 해요. 네. 또 사람에 따라 유형이 좀 다르면. 역시 쫄면 안 돼요? 그렇죠. 선생님한테 배웠죠. 주저하지 말자. 그렇죠. 몰라도 우선 짚자. 그리고 욕먹으면 내려놓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 번 욕먹었습니다. 매일매일 욕먹는 연속이지만 어쩌겠습니까. 배워야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진심 한숨 100%. 메케닉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험난한 요정이죠. 정말. 오늘 또 무슨 에피소드 혹시 있었어요?
오늘은 좀 날씨가 갑자기 더워져서 그런가 네. 손님들이 좀 방문이 좀 뜸해졌는데 저는 여기 가서 요즘 배우는 게 영업을 배워요. 손님 오면 첫 상대를 항상 저를 내보내요. 네. 우선은 가서 말을 걸고 얘기하고 하는 거를 아무것도 얘기를 저한테 조언을 해주지 않아요. 우선 제가 가서 한 거 첫 번째 한 게 선배들 따라가면서 영업을 어떻게 하는지 정비를 어떻게 하는지 옆에서 쳐다보고 그걸 제가 눈뚱 그냥 대충 눈으로 좀 보고 아무 말 없이 저를 그냥 내보내더라고요 매장에. 그리고 손님 상대를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네. 매너도 없이 나쁜 사람들. 모든 건 눈대중과 그냥 기억으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손님들이 자전거 얼마예요 하면 막혀요. 그리고 이렇게 전 얘기해요. 잠시만요. 이거 얼마예요? 그리고 또 가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손님들이 신뢰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네. 안 되겠다 싶었고 집에 가서 막 공부를 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영업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은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제 손님이 오셔서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84살 어르신께서 오셨어요. 전기자전거 타고 싶으시다고. 네. 그래서 이제 막 설명해드리는데 귀가 어두우셔서 말을 못 알아듣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온갖 몸으로 바디랭귀지를 이렇게 하면서 그분한테 이게 표현을 이렇게 막 했더니 그분이 결국은 페달링이 안 돼서 자전거를 못 타시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근데 조금 있다 갑자기 외국인 손님이 오신 거예요. 네. 근데 그분이 저는 우선은 영어를 잘 못해요. 네. 그러니까 우선은 그냥 어느 정도 한국말은 할 수 있겠지라는 기대감으로 벅차서 이렇게 그냥 쳐다보고 있더니 그분이 잉글리시? 이러시는 거야. No. 당당히 외쳤죠. 근데 실장님 봤더니 저희 실장님도 영어를 못하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모니터만 보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전화 담당인데 전화가 와서 올커닝을 뛰어갔더니 자기가 맞던데요? 전화 받기 쟁탈.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 순간 전화도 뺏긴 거예요. 그 외국인은 저를 쳐다보고요. 그래서 내가 오마이갓 망했군 이러면서 앞에 섰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인천, 부산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네. 국토종주 이랬더니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마디 외쳤죠. 롱! 그랬더니 그분이 오케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답답하게 그럼 됐어.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을 데리고 나갔죠. 네. 그리고 그분한테 이제 저희 샵은 이제 전기자전거니까 시승용은 두 가지를 꺼내서 딱 모델을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시클램프가 반대로 되어 있어서 네. 안장을 높여줘야 되는데 그게 반대로 돼갖고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네. 낑낑거리고 있으니까 외국인이 비웃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제가 느끼기엔 비웃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냥 웃으시는 걸 수도 있었겠죠. 네. 근데 어떤 여자애가 쫄쫄 와갖고 낑낑거리고 있으니까 시클램프 하나 묶여서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발을 버리고 다른 자전거를 끊어드렸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은 일반 자전거를 원하시는 거지 전기 자전거가 아니시더라고요. 네. 그분의 손짓으로 모터를 가리키면서 이건 뭐냐 그래. 아, 왜 이렇게 크냐? 그렇죠. 그래서 내가 잠깐 순간 든 생각이 잠깐만 이 사람은 과연 전기 자전거를 산 건지 안 물어봤으니까. 근데 전기 자전거가 영어를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실장님한테 가서 전기 자전거가 뭐야 했더니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no 바이크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no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고 온몸으로 설명하고 다른 매장을 알려드렸죠. 그랬더니 외국인이 땡큐 생각하는. 와 정말 외국인 상대는 처음 해봤는데 되게 진 빠지더라고요. 아니 근데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사소통은 원래 언어는 그런 것 같은데 어우, 말만 통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는 되게 네, 근처에 바로 자전거가 있었어요, 다른 데가? 건너편에는 있었는데 네. 하필이면 또 펫바이크라 해서 로드 전문이에요. 이제 문을 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했어요. 고 라이트 그리고 이제 영어가 짧아 건너편을 몰라요. 손짓으로 점프를 했죠. 도로를 거놓고 손짓으로 휙 이러고 점프를 했더니 외국인이 알아듣더라고요. 그리고 간판 이름 얘기해줬죠. 알톤. 활용 정조. 활용 전 정조. 진짜 온 몸을 썼어요. 저는 최선이었어요. 저는 찾아갔다고 봅니다. 다행히 고통주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일 있었네. 잊고 있었는데. 그렇네요. 오늘 그런 일이 오늘 있었구나. 큰일 하셨네요. 그러네요. 네. 이 얘기를 대표님한테 했어야 되는데. 그 전화 받으신 분 네. 평소에 안 받으시죠? 그러니까요. 전화 오면 전데
정말 재빠르게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말 안 했죠. 실장님도 영어 못 하시는 거 아니까. 그저 그러려니 우린 조용히 서로를 회사에서 단체로 영어학원이라도 끊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자기 개발은 시켜줘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아 정말 개인적으로 공부하라고 하는데 맨날 야근이나 시키고 학원 갈 시간이 없네요. 혜주 씨는 회사에서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들으면 큰일 날 것 같아. 설마 자르겠어. 아 그렇죠. 괜찮아요. 하긴 유일하게 외국인 상대하는 네. 직원인데 자르면 안 되죠. 아 근데 진짜 못됐어요. 진짜 못됐었어요. 오늘 좀 한맺혔네요. 목소리가 보니까. 아 정말 못됐었어요. 왜 전화를 받지? 갑자기.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 진짜 그랬네요. 그래도 내일은 그런 일 없겠죠? 모르죠. 5명 올지. 아 근데 외국인이 이렇게 와가지고 자전거를 사가지고 교통운전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보통 빌리는 것도 있지 않아요? 빌리는 거로는 있겠지만, 믿음이 안 가나? 예. 아, 근데 우리도 어디서 빌릴지 찾아봐야 되는데 외국인들은 잘 모르겠죠 아마.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저희도 찾기가 이게 그냥 눈에 띄는 게 아니라고 네. 좀 찾아야 되는 분야라고. 나도 못해본 국토운전을 외국인이 하다니. 아, 전 너무 감사했어요. 인천, 부산을 얘기해줘서. 누가 들어서 알잖아요. 어디 가는지. 네. 아 근데 혜주 씨는 그거 했잖아요. 아, 그렇죠. 조영주. 저는 따끈따끈한 5월에 하고 바로 직장에 들어왔죠. 아니 그 글로는 읽었는데 국토종주 어땠어요? 일단 맨 끝에서 시작하신 거 맞아요? 저는 인천에서 시작을 했죠. 네. 인천, 부산. 정서진에서 부산 낙동강 하구투까지. 네. 그래서 알아들었네. 그러니까 경험담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네. 내가 뭐 안 했으면은 그게 국토종인지 모르니까. 관심 없는 사람들은 네. 모를 수도 있겠구나. 네. 그렇네요. 그래서 인천에서 부산까지 저는 넉넉하게 일주일 걸려서 다녀왔죠. 그냥 갔다 와서 작은 언니가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어땠어? 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정말 좋았어. 재밌어. 라고 한마디 했던 언니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한번 하수구에 빠진 적이 있어요. 이튿날 충주 댐에서 그때 막 팔에 무릎에 막 피나고 발이 드드드드 막 떨리고 하루에 100km를 안 타던 사람이 네. 100km를 타니까 손발이 막 떨리더라고요. 네. 그날 제일 서러웠다고 그때 언니가. 그래서 넌 또 가고 싶니? 이랬는데 저는 정말 주저없이 보내줄래? 그렇지만 바로 돈 벌어야 돼서 직장을 이렇게 들어오게 됐는데 네. 그래도 좀 이번 연도는 좀 지나갔고 이제 겨울에 또 몸을 좀 만들어서 내년에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있더라도 1년은 직장에서 있다가 내년 중도주 좀 계획을 좀 세워보고 있는 편이죠. 한 번도 그러면은 뭐 다른 교통수단 안 타고 계속 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버스 타고 버스나 이런 기차에 타야 된다면 좀 민폐가 될 것 같아서 네. 그리고 솔직히 그런 거에 대해서 정보도 없이 저는 그냥 출발한 거라서 어떻게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것조차도 몰랐어요. 노선은. 그냥 차라리 가기 이틀 전부터 그냥 올 다리. 올 다리로 가자. 그게 제 목표였거든요. 어떤 여자분 제가 후기를 찾아보니까 그분은 버스나 이런 걸로도 많이 점프를 좀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사람의 개인 기준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제가 이왕 가는 거면 내 올 다리로 가야 더 뜻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예 알아볼 생각은 안 했어요. 예. 그리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막 아저씨들도 되게 눈살 찌푸릴 것 같고 막 괜히 작은 부피짐이 아니잖아요. 네. 자전거가. 네. 그리고 좀 피해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싸리 그냥 안 알아보고 제 다리로만 종주 완성했습니다. 잠은 어디서 잤어요? 저는 원래는 찜질방에서도 잘 생각을 했는데 찜질방에서 자려고 그러면 자전거를 보관해둘 곳이 마땅치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찜질방에 갈 거면 물어봤죠. 근데 그분들이 이제
보일러실이라도 괜찮냐라고 네. 하시는데 저는 좋았죠. 네. 근데 한 번도 잠을 못 잔 게 첫날 찜찜한 가려다가 빵꾸가 2번이 났어요. 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근처 모텔에서 자고 또 다른 날은 이제 부산에 도착해서 또 자려고 했더니 비가 엄청 쏟아졌어요. 네. 도저히 이거는 내가 어디 가서 할 수도 없겠다 싶어서 결국은 찜찜해서 못 자고 대부분 모텔이나 안 그러면 민박집 그런 데서 숙박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민박집에서 하면 확실히 이제 종주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요. 네. 그래서 거기서 또 만나서 얘기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그러니까 혼자서 종주를 하면 아쉬웠던 건 대화할 사람이 좀 없다는 거예요. 혼자 재밌고 즐거운 건 참 좋은데 네. 이 재미나 이 즐거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제 옆에 같이 없으니까 네. 사람들만 만나면 어색함보다는 좀 얘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혼자라서 이렇게 더 다른 사람들과 좀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40, 50대 아저씨랑도 친구처럼 대화하기도 하고 네. 우리 이제 종준을 이제 잘 해보자 이랬고 이제 모르는 분이랑 이제 짠 한번 또 이렇게 같이 밥 먹으면서 이제 소주 한 잔 딱 걸치면서 그렇게 얘기도 한번 해보고 네. 도움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제 종주를 하시게 되면 이게 조용히 편안한 이렇게 혼자 지내는 숙소도 좋기는 한데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민박집도 하루 정도 추천해드려요. 제가 다녀본 느낌으로는. 텐트는 어때요? 텐트. 저는 솔직히 텐트는 갖고 가고 싶었어요. 네. 텐트도 춥지 않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집에서 이렇게 딱 한 마디 했어요. 비박은 안 된다. 너 혼자 보내는데 비박까지 하면 어디든 보낼 수 없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 판을 좀 장거리로 깼으니 네. 이제 소장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모든 건 이제 첫 스타트가 중요하다. 아, 그럼요. 그 길을 판을- 닦아야죠. 그렇죠. 제가 이제 길을 닦아서 네. 너무 처음부터 비박한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우선 제가 종주 딱 갔다 왔으니까 다음에 한 비박을 할까 네. 말까라는 언지를 딱 꺼내놓고 이제 세 번째 갔을 때 비박 딱 하면은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좀 믿지 않으실까요? 아니에요. 혜주씨 잘못 생각한 게 길을 닦을 때는 예. 말을 하고 닦는 게 아니에요. 아, 닦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닦고 방법이. 사진을 보여주듯이 이렇게 이미 다 하고 네. 며칠을 이미 다 했어요. 난 너 여전히 안전하다. 그래서 나중에 며칠을 지난 그 사진을 딱 한 번에 전송하면 전 괜찮습니다. 네, 지르고 본다. 네, 그렇죠. 그건 네. 또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마 허락이나 이런 그 부모님의 윤허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냥 지르는 게 최고이지 않나.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 죄송합니다. 아, 좋네요. 그렇죠. 그것도 괜찮네요. 아마 저는 말씀드렸어요 처음부터. 네, 그러니까 처음에 텐트 칠 때는 텐트 치고 갈 거라고 말씀드리고, 근데 뭐 저희 부모님은 어차피 못 말리니까 보내는 뭐 주셨는데, 네, 그렇죠. 근데 부모님은 좀 어려운 결정이시긴 할 것 같아요. 뭐 결정해 주는 건 아니지만 결정은 떠나는 사람이 하는 거지만 어쨌든. 그걸 바라보는 마음이 편치만은 않으셨을 거라는 생각을 이제 저도 몇 년 후에 하게 됐거든요. 그때는 이제 제가 눈앞에 가고 싶으니까 그쵸. 그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욕망이.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거 헤아릴 그런 마음은 없었고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저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겠다 부모님께는. 저는 방을 혼자 쓰면 좋은데 언니들이랑 쓰다 보니까 벽이든 뭐든 다 제 게 아니라서 네. 자전거 어디다 두세요? 지하실이요. 그래서 맨날 지하실 왔다 갔다 하는데 무서워 죽겠어요. 아 주택이에요? 아니요, 그 빌라인데 옛날 빌라라서 지하 공간이 네. 아, 동마다 있어요. 창고? 동마다. 그러니까 한 공간이 저희 집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자전거를 이제 거기서 보관하는데 왔다 갔다 맨날 클릿 슈즈 신고 다니려면 맨 처음에는 많이 자빠졌어요. 네. 아이고 지하실 들어가면 클릿은 아시잖아요. 네. 뭐 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앞꿈치가 나와 있으니까 좀 걷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많이 조금 애로를 겪었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좀 익숙해지긴 했는데 맨날 지하실 신세죠. 왔다 갔다. 그래도 지하실 없었다면 이걸 내가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보면 불안했을 것 같아요, 되게. 지금도 불안할 것 같은데. 그렇죠. 가끔 불안하지 않아요? 그렇죠. 지하실은 저희 동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으니까요. 네.
근데 그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저 맨날 아침 출근마다 이제 곡을 딱 쓰고 비비고 그러고 있으면은 한 동네 분들이 얼굴이 가려지니까 계속 유심히 쳐다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상한 사람인 줄 알고. 그렇죠. 아침에 딱 그 동 앞에서 딱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 일부러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어디 누구냐 그러면 아 여기 사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분들도 아 자전거 타고 다니냐고 이렇게 한 번 더 얘기하는 계기가 또 되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조금 모지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남학생들 이제 고등학생 두 학생이 윗집에 살아요. 네. 그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저를 안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사도 좀 하고 싶은데 이웃들끼리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인사를 못했어요. 저만 보면 그냥 쌩하니 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고등학생들이 좀 민망할 수 있지.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그래서 저 정말 정없는 사람들이네. 이유가 있었나. 저는 비비고 있을 때 동네 사람들하고 말 안 섞어요. 근데 저는 그거는 생겼어요. 옛날에는 비비고 동네로 돌아다니는 거 상상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는 비비고 슈퍼 가도 아무렇지도 않고 이게 지인들이랑 밥 먹을 때 이제 자전거 타고 있다가 그냥 자전거만 두고 만나게 되면 옷을 네. 옛날에는 갈아입어야 된다는 게 좀 있었어요. 네. 어찌됐든 사람들은 내 친구들은 평상복이니까. 근데 내가 입은 빕에 대해서 자전거에 대해서도 좀 자신감이 붙고 뭔가 모르겠어요. 저는 빕을 입고 있으면 전 제가 제 자신이 정말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깐지. 그러면 이제 당당히 그걸 입고 가서 음식을 먹는데 아쉬운 점은 먹은 만큼 다 티가 난다는 불러오는 배. 그렇죠. 배는 불러왔어. 아까는 분명히 배꼽에서 이제 발꿈치가 보이는 것 같았는데 먹고 나니는 살짝 안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 그런 아쉬운 점 빼고는 좀 비빌 때 이제는 조금 자신감이 좀 붙은 것 같아요. 살쪄서 저도 좀 예전에는 불편한데. 비비면 괜찮은데 요즘은 좀 그렇더라고요. 살이 많이 쪄가지고 진짜 살찌면 이거는 빕은 금방 티나요 진짜. 아, 살 너무 많이 그랬어요. 쪘어. 저 사실 어제 쫄바지 입었는데 북악 스카이웨이 갈 때 잠깐 중간에 뭐 친구도 잠깐 봐야 되고 이렇게 몇 명, 2명 정도 볼 사람이 있었어요. 네, 바지 입고 탄 다음에 이렇게 긴 바지였거든요. 안 타려고 입은 거라서 다시 만날 때는 이렇게 밖에 입은 바지가 7부였는데 안에다 쫄바지 집어넣고 막 이렇게 터질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대로 만난 다음에 헤어지고 다시 내린 다음에 자전거 타고. 또 비비면 되게 소세지 든다 그러잖아요 여자들은. 네. 저는 소세지가 한 줄이었는데 요즘 보면 종주 갔다 올 때는 분명히 한 줄이었거든요. 네. 아 맨날 요즘 이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수요일가 연속이다 보니까 어느새 소세지가 두 줄이 돼 있더라고요. 네. 와 그래서 이제 직장에서는 좀 살 좀 빼라고 하는데 그럴 거면 회식을 하지 말지. 맨날 먹여놓고. 아 좋은 회사네. 아, 회식 안 해요? 저희는 회식이 없어요. 없어요? 네. 정말? 전 그게 네. 좋은 것 같아요. 저 회사 들어와서 회식이 6개월 동안 2번? 그게 약간 적당하지 않아요? 너무 어? 자주 있으면 피곤하고. 그렇죠. 근데 저희는 말 그대로 직원들이 저희 지점에는 딱 3명이 일하니까 셋이서 밥 먹으면 그게 회식이에요. 전 지점이 모이는 건 가끔씩이죠. 근데 저희는 일주일에 정말 많으면 4번. 주 6일 일하는데 좋네. 없으면 2번. 아니. 먹고 싶지 않아도 술은 이제 먹어야 되고. 대신에 그 고기도 분위기가. 주잖아요. 아 그렇죠. 어. 고기 먹죠. 그래서 이제 가끔씩 저한테 물어봐요. 뭐 먹고 싶냐고 저는 이렇게 한마디 하죠. 껍데기. 저희 매장 옆에 껍데기집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한번 먹고, 네, 아니면 또 치킨 먹고. 저는 술 안 먹으니까 그냥 안주로 배 채우죠. 그래서 살이 더 찐 것 같아요. 맨날 안주 먹으니까 안주 주워서 먹으니까. 아, 이 얘기가 3,000%로 빠졌네요. 자전거 2배로 타시면 돼요. 어렵던데요? 원래 그 전날 많이 먹으면 그 다음날 왠지 몸이 더 무거운 것 같아서. 따릉이로 자출하시면 되겠네요. 따릉이요? 그래서 따릉이도 한번 근데 만나봐야 뱃살이 되는데. 빠질 것 같지 않고 허벅지가 두꺼워질 것 같아요. 그 저는 느낌에. 운동하고 나서 배는 찌는데 앞벅지가 튀어나오던데 네. 원래 그런 건가요? 자전거 타면 어쩔 수 네, 없죠. 여기 발달하는 허벅지. 근육이 네. 여기라서. 아니, 청바지가 안 맞더라고요. 네. 아, 태가 안 나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스키니를 못 입겠고 자연스럽게 통바지를 찾게 그래서 직장에서 일할 때 또 통바지만 입어요. 자전거 인구를 줄이는 이런 멘트 하지 맙시다. 맞아요. 이러면 여성 자전거 인구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건강해 보인답니다.
아 사람들이 되더라고요. 자전거 생활 많이 사야 내가 회식도 하고 그럴 텐데. 저희는 저희 매장에서는 정기적으로 구독하고 있다고요. 아 감사합니다. 매 월마다 모고 있다고요. 가오로 생기면 저 좀 주세요. 연구 좀 하게. 저는 제 우상 여자분을 딱 2번 만났어요. 한강에서. 어떤 분이 민소매 딱 이제 올 블랙으로 이제 나이대가 제가 보기엔 한 20대 후반? 젊으면 한 30대 초반 여자분이신데 네. 온몸을 싹 다 태워가지고 검은색 자전거에 검은색 저지 위아래 민소매 바지까지 빕까지 입었는데 너무 제가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지만 너무 여자가 봐도 너무 섹시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달리는데 누가 봐도 페달질은 천천히 하는 것 같은데 이 속력은 어마어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고단에다 놓고 그냥 그런 식으로 밟으신 것 같은데 아 그거 보고 몸을 태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름 내내 민소매를 입고 다녔는데 안 타더라. 누래지죠. 아직 안 돼요. 그 수준이 안 돼요. 그게 그냥 태우면 안 돼요. 그럼 누렁이 돼요. 그렇게 타는 게 아니야. 일단 제 생각엔 타고난 색깔이 있어야 될 거고. 맞아. 본연의 색깔이. 네. 근데 저는- 약간 하얀 것 같은데요, 원래? 저는 좀 하얀데 네. 종주 갔다 와서 팔에 이제 팔토시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만큼 태울 목적이었는데 그럴 거면 민소매를 입고 종주를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탈 것 같아요. 아무리 자출해서는 타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원래 빨갛게 타는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까맣게 타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빨개졌다가 검해지던데. 그럼 누렁이가 아. 됩니다. 그 차이가 있나요? 네, 빨갛게 익는 스타일이 있고 음. 아예 처음부터 까맣게 타는 스타일이 있는데 저는 좀 빨개졌죠. 저는 까맣게 타는 스타일이어서 진짜 색깔 안 예쁘거든요. 그래서 타는 거 진짜 싫어해요, 저는. 이게 그러니까 태닝 크림을 발라야 돼요. 그렇게 태우려면. 네, 그러니까 고루 태워야 되니까 그게 그냥 햇빛에서 네. 이렇게 안 돼요, 그렇게. 얼룩덜룩 누렁이. 네. 그럴 수가. 고루 태우려면 그걸 딱 바르고 네. 그것도 뭉치게 바르면 안 돼요. 정말 잘 펴바르고 그 다음에 그걸 이렇게 자전거 타면 타는 부위가 맞아요. 사실 정해져 맞아요. 있잖아요. 햇빛 시간이 받는 이렇게 부위. 네. 해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네. 맞아요. 그래서 서쪽으로 가면 이제 방향을 바꿔줘야 네. 돼요. 그리고 팔 밑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안 타는 부위가 있거든요. 네, 맞아. 그분은 아. 자전거를 많이 탔지만 자전거로 태우신 몸이 네. 아니다. 저는 그렇게 그렇다. 생각합니다. 전 그거 네. 생각 못했어요. 오로지 저 여자는 자전거를 올 태웠겠구나. 태우는 건 따로 하시고 자전거도 따로 타시는 거고. 그럴 수도 있겠네. 네. 그럴 수도 있겠네. 그 민소매에 아마 선크림을 엄청 바르셨을지도 몰라요. 네, 그 잘 태운 몸을 균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오, 그렇죠. 어디만 더 타면 안 되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왜냐면 막 이런 데만 타지 않나요? 이런 데랑 맞아요. 손 엄청 타고. 그죠. 장갑 종아리는 안 끼면은- 타요. 그리고 거기도 바깥쪽으로만 네. 이렇게 타는 부위 있잖아요. 자전거 타면은. 허벅지 그 무릎 맞아, 위쪽만 타고. 맞아. 자전거 타고 태우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는 항상 긴팔 긴 바지. 저도 맨 처음에 그게 제일 신경 쓰였는데 국토종로 때는 워머도 하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는 사치 절대 하지 않아요. 선크림도 안 발라요? 전 아예 안 발라요. 집에서 6일에 종은 다 먹는데 네. 선크림도 좀 타다 보면 땀에 때문에 눈에 들어가면 되게 아프잖아요. 네, 그렇긴 몇 번 하죠. 걷고 나니까 전 그것도 귀찮더라고요. 선크림 안 발랐더니 습관 되더라고요. 그냥 그러려니 타면 타는 대로. 저는 아무리 더워도 빈틈없는 여자. 그렇지. 여름에는 빈틈없이 선글라스 꼭 여름에는- 껴야 되고 올 여름에 조금 방심했는데 안 좋더라고요. 맞아요. 선크림은 백탁으로 발라야 돼. 맞아요. 그렇죠. 미네랄 선크림. 물리적인 차단을 해줘야 돼요. 그 백탁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화학적 선크림은 이 차단 효과가 떨어져요. 맞아요. 확실히. 뭐가 이게 발린지 애매한 그런 네. 느낌도 있고. 피부에 흡착되기 때문에 좋지도 않고 몸에 음, 역시 아시네요. 백탁 현상이 있는 걸로. 모습은 별로 경력하듯이. 예쁘진 않지만. 네. 차단 효과는 좋다는 거. 그렇죠. 아니 왜요? 하얘지고 좋지. 아니 갑자기 유 기자님 더 하얘지시면은 어떡해요? 여기서 이제 그만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많이 탄 겁니다. 아 진짜요? 네. 이게 많이 탄 거예요? 안 엄청 타시는 많이 것 탄 거예요. 같은데. 제가 많이 태웠죠. 타서 이 정도면. 그러니까요. 기자하고 나서 많이 탔어요. 와. 막 시승기 찍고
있고 그 뭐 대회 같은데 출장 갔다 오고 하면 선크림을 다른 기자들이 다 안 챙기더라고요. 한번 제가 시승 갔다가 선크림 찾았더니 편집장님이 남자는 직사광선이라고. 멋지다. 네. 상남자시네요. 남자는 직사광선이야. 이번 주에도 주에 대회예요? 상주 대회. 예, 다운힐 첫 출전입니다. 오. 헬멧은 빌려주기로 아. 해가지고. 예. 요거랑 아머랑. 아 이건 있어요. 아. 네, 있어서. 하고 저희는 1등하고 오세요. 해야 될 텐데 여성 일반부 5명 출전. 아, 3등은 해야 되는데 걱정이 되네요. 다치지 않고. 네, 즐겁게. 저 이번 목표는 뭐 이렇게 잘하고 이거보다 한 기회가 한 2번 안전하게. 있지 않나요? 2번, 3번? 2번인 걸로 알고 있는데 3번이라고 그랬나? 일단은 2번 이상. 음. 저는 전날 가서 미리 좀 타보려고. 아. 혼자 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 아는 오빠가 원래 타는 오빠 있어서 그 오빠가 알려줘서 이번에 나가볼래 이래서 급 출전하게 됐어요. 오, 그래도 경험해보는 것도 그래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다운힐 가서 보면 겁나 재밌어 보여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거 보고 하고 싶었잖아. 영상 보고 영상으로도 설레잖아요. 네. 그게 막 그걸 어떻게 얘기를 들을 수는 없는데 이게 짜릿하다고 해야 되나? 네. 근데 실제로 가서 보면 스릴이 장난 아니에요. 보는 것만으로도. 네, 그 내 앞에서 막 넘어지고 하니까 와, 역시 넘어져야죠. 오토바이 가끔씩 그 묘기하듯이 그런 느낌인가? 네, 막 네, 다운힐 뛰어가지고 하다가 이렇게 막 붕붕 뜨고 내려오고 막. 그러니까. 대박. 네, 조심하세요. 그렇게까지 타지도 못해요. 그럼 모두 다 바로 전 다운힐로 넘어가야겠다. 그렇죠. MTB가 아니라. 아, 근데 MTB를 타야 좀 아니에요. 다운힐 그렇진 그냥 않나요? 바로 타도 될 거예요. 아마. 바로 타도 상관은 없는데 네. 같이 타면 좋죠. 네. 같이 타면 기술이 기계가 다 타. 아니 제가 영상을 자전거 이게 접하기 전에 영상 봤던 게 다운이 영상이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너무 멋있는데 오토바이인 줄 알았더니 다운이 그냥 네, 그냥 자전거. 자전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와 그거 보고 산에서 막 묘기 휴휴 이런 거 보면은 와 진짜 멋있는데 거기서 헬멧에 외국인들 머리 철렁철렁거리면 네. 와 저건 상남자다 진짜 간지다 막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이거 근데 이거 바이저라 그러나요? 네. 바이저 이렇게 올렸을 때 이게 저도 몰랐는데 다운힐을 타는 사람이 바이저 각도에 따라서 이게 초보랑 아, 그 상급자가 나뉜대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작년에 그 다운힐 배울 때 캐나다에서 이렇게 바이저를 한 타임을 같이 타고 강상을 타고 이제 바이저를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뭐 어디 부딪혔을 때 내리는 게 더 그 안전할 수 위험해져서 있으니까? 네 저게 되니까 보호가 되니까 근데 한 2랩 돌았나? 돌고 나서 저한테 바이저를 탁 올려주면서 넌 이제 비기너가 아니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 알았죠. 아 요런 문화가 있구나. 역시. 아, 서양 애들 오글거려. 야 멋있는데요? 아, 그리고 나서 막 타고 그리고 저는 다운힐러들 멋있을 때가 뭐냐면 내려와서 이렇게 꼭 바로 헬멧을 이렇게 반쯤 딱 올려요. 그래서 이게 이마에 딱 걸치고 그 남 타는 거 보고 이렇게 그다음에 막 이렇게 숨을 막 고르고 이렇게 탁 올려야 돼요. 그러면 이 반쯤 걸치고 있는 헬멧 그게 아 멋있죠. 고글은 뒤로 껴야 되고요. 와 진짜. 앞에 있다가 뒤로 돌리고 헬멧을 딱 올렸을 때 준 소장님의 다운힐 대회 후기도 되게 기대돼요. 네, 저 갔다 오자마자 올릴게요. 네, 되게 기대돼요. 다음 주에 봅시다. 네, 우와 대박 멋있다. 3등은 해야 되는데 완주는 해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건강이 최고입니다. 네. 네, 진짜 조심히. 빠르게는 안 탈 거지만 네. 네. 안전하게 타고 오겠습니다. 2명만 제끼세요. 2명만. 네. 맞아요. 목표는 2명. 2명은 제끼겠죠. 그쵸 기본 체력이 있으시니까. 아, 근데 제가 예전에 올마로 그냥 내리막 좀 한번 내려와 봤는데 무섭던데요. 오금이 저리던데. 저는 도로 탔는데 무서웠다니까요. 네. 산이 낫겠어 차라리. 차 있으니까 너무 무서워요. 아, 맞아. 아, 근데 산은 근데 넘어져도 다 덜 다치더라고요. 흙이라. 네. 흙이고 풀이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돌이랑만 안 네. 부딪히면 뼈랑 네. 이런 데가 좀 딱딱한 데가 돌이랑 부딪히는 거나 이런 거 아니면 괜찮은데 도로가 네. 진짜 위험하지. 이쪽은 아무도 하고 타요.
도로는 이제 우린 쫄쫄이만 입고 하잖아. 쫄쫄이에 헬멧만 네. 쓰고. 맞아요. 세상에 10월이에요. 진짜 빠른 것 같아요. 제가 딱 자전거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게 12월 11일인가? 작년. 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디데이를 해놨어요. 네. 1년 아. 디데이를 365일. 근데 벌써 110일. 그래서 한 지금 100일? 조금 있으면 이제 100에서 99 두 자리로 바뀌어요. 네. 근데 제가 작년에 이 일을 하자라고 마음 먹었던 게 시작한 게 6월에 시작을 했어요. 직장은 3월에 그만두고. 그러다 보니까 막상 이 일에 지금 접한 거는 지금 한 3개월, 4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지금 이번 연도가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몰아놨더니 꼭 하고 싶었던 일 버킷리스트에 적어놨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사소한 거지만 옛날 영화 보기 밀린 거 아니면 뭐 자전거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짧은 거리지만 뭐 장거리라도 조금 더 한번 갔다 오기 네. 이렇게 사소한 것처럼 지금 버킷리스트 같은 거 이루려고 노력 중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2달밖에 안 남았다니까 되게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1회차 녹음 끝. 끝.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쫄지 마. 끝.